호르무즈 해협, 지금 이곳이 막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으로 해협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던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고 유조선들은 뱃머리를 돌려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굴길이 막히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요. 유가와 물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직격탄을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차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 장보기가 무서워지고 심지어 월급의 가치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 먼 나라 일이 나한테까지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으로 치면 이건 목구멍입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목이 막혀버리면 절대 위장까지 못 내려가겠죠? 세계 경제도 똑같아요. 중동에서 퍼올린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 세계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5%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석유 제품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무려 2천만 배럴이에요.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도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0%가 이 길을 이용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한국까지 오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해협이 막혔을 때 대체 경로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이나 UAE의 하부샨 후자이라 파이프라인 같은 우회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들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실제로 우회에 돌릴 수 있는 여유 용량은 하루 26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천만 배럴 중 260만 배럴만 우회 가능하다? 나머지 1,700만 배럴 이상은 그냥 발이 묶이는 거죠.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전부 막혔는데 국도 하나로 그 모든 차량을 감당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대혼란이 오겠죠. 자, 그럼 실제로 호르무즈가 위협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막히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이나 원자재 시장은 굉장히 민감해요. 마치 예민한 강아지가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금융시장은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즉각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 막힌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음 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9% 뛰어 올랐습니다. 2023년 말부터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2024년 내내 해상 운송이 불안해지면서 유가와 운임이 동시에 요동쳤죠. 그리고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공습 전날 65척이 통과하던 유조선이 다음 날에는 단 6척으로 급감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150달러 이상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유가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 올랐네 하고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만물의 기초 원료거든요. 유가가 폭등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뭘까요? 바로 물류입니다.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 하나 시키면 그게 집 앞까지 오려면 수많은 운송 단계를 거쳐야 해요. 컨테이너선, 트럭, 비행기, 이 모든 운송 수단이 기름을 먹고 움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운송비가 오르겠죠. 운송비가 오르면 물건값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시장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경우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 10% 상승 시 수입이 2.68% 늘고 기업 생산 원가가 0.38% 오른다고 분석했고요. 고작 그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세계 평균 얘기예요. 봉쇄가 장기화돼서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으면
거기에 해상운임 50에서 80% 폭등까지 겹치면 물가 충격은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이 충격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경제 특유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는 일종의 방공호 같은 역할을 해요. 전쟁 나면 사람들이 대피소로 달려가듯 금융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이 달러로 달려갑니다. 이걸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습 전까지 1430원대로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이 이란 공습 직후 1447원까지 치솟았고 3월 3일 장개시 후에는 146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여기서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민은행은 공습과 반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에서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합니다.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이건 더블 펀치를 맞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원래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14만 6천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환율이 1,550원으로 오르면 같은 물건이 15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물건 가격 자체까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짜리가 130달러가 되고 환율도 1,550원이 되면 원래 14만 6천 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을 20만 1,500원 주고 사야 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38% 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수입국이 겪는 이중고예요. 자, 이제 이 충격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에너지 위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차도 잘 안 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 트랙터 기름값, 비료 가격, 운송비가 다 오릅니다. 비료 원료 대부분이 천연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가공식품, 공장 가동에 전기가 필요하고 포장재 만드는데도 석유 화학 제품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병 하나도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원료가 뭐겠어요? 석유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기억하시나요? 밀 선물 가격이 70% 넘게 치솟고 옥수수도 30% 이상 폭등하면서 전 세계 식료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밀가루 값이 올라서 빵값, 라면값, 국수값이 줄줄이 올랐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사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는 단순히 원유만 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LNG 수출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석유 화학 원료, 중동산 식품까지 다 이 길을 통해 나옵니다. 이미 카타르가 LNG 생산을 중단한 상태예요. 전방위적인 공급 충격이 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마다 가격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표는 하나같이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좀 애매하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스태그는 정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에서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따왔습니다. 한마디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얼어붙어서 성장을 안 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릅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생기냐면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왔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른 겁니다. 원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 물건이 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니까 고용도 줄이고요.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떨어집니다. 소득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미국이 겪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를 넘었는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우리도 그 악몽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ETF 편입 고려. 위기가 오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고 했잖아요. 그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유 ETF, 천연가스 ETF 또는 종합 원자재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USO, 원유, UNG, 천연가스, DBC, 종합 원자재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원자재 ETF는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오래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달러 자산 비중 조절. 위기 초반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란 사태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죠. 달러 표시 자산을 일부 보유하면 환율 상승에 따른 방어 효과가 있어요. 달러 예금, 달러 RP, 미국 단기채 ETF 같은 상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가 장기화되면 달러 강세가 꺾일 수도 있으니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 비중 확대. 금은 수천 년간 위기의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인플레이션이 폭주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약 5,400달러 선으로 이미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지난해 3월만 해도 3,000달러를 막 돌파했는데 1년 만에 80% 가까이 뛴 겁니다. 이란 공습 이후에도 금은 약 2% 급등하며 안전자산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금 ETF, GLD, IAU, 금 통장, 실물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므로 진입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현금 비중 유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확보입니다. 쉽게 말해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자산 가격이 급락할 때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이후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다섯 번째,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주식을 완전히 팔기는 싫다면 경기 방어주 비중을 늘리세요. 경기 방어주란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하는 업종의 주식을 말합니다. 필수 소비재, 식품, 생활용품, 헬스케어, 제약, 병원,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섹터가 대표적이에요. 반대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 레저 같은 업종은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원자재와 금 같은 해지 수단을 검토해 두세요. 달러 자산 비중도 살펴보시고요. 미리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 핵심 정보로 찾아뵐게요.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